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그 정경심의 재판이 이제 열렸는데 거의 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작심하고 조국이 그동안 썼던 트위터를 계속 페이북이니 뭐 SNS를 띄운 거예요. 근데 그 띄울 때마다 제가 그 재판정에 갔던 기자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웃다가 나중에는 폭소까지 터뜨리고 완전히 무슨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이거하고 비슷했다. 그 기자 표현은 그겁니다. 검찰이 이제 자, 조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뭐 박근혜가 모른다. 이래도 이거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건 더 엄벌을 해야 된다. 뭐 공개 그 공소장 이런 건 다 그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노무현의 정신이다. 하여튼 우리가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식피식 웃다가 나중에는 껄껄 웃다가 막판에 가서는 막 폭소를 터뜨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까지 쳐가지고 완전히 재판장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아휴, 정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와이프인 사람이 받는 재판의 질, 재판의 내용, 거기다가 찌질한 변호사들의 변호. 정말 눈 뜨고 못 볼. 아, 노무현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제는 재판정까지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실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 후배 기자한테, 아, 정말 끝내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너무 창피하지 않아? 이게 나라냐? 막 이럽니다. 그럼 제 후배가, 아, 선배는 지금 취재 일선에서 못 뛰어서, 그러니까 막 자기네처럼 막 이렇게 뛰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 사실 이 기자하고는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 당 출입을 한 적도 없고. 근데 그 당 출입을 했던 그 이제 기자가 부장이 돼갖고 이제 새로운 이 자기 똘똘한 후배라고 해갖고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 지금 아주 현장을 아주 재밌게 뛸 나이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기자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기자를 그만두고 싶다. 너무 창피해서. 근데 이 친구 얘기가 자기가 이 법조 전문 기자긴 하지만은 이제 전문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이 이 꼬라지고 법무부 장관 부인이 강남에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거는 강북에 이미 건물이 있어갖고 그걸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사모펀드를 한 거다. 이거는 범행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러면서 그 김칠준이라는 변호사도 막 변론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건 머리도 아프거니와 듣는 사람도 낯뜨거운 변론을 그렇게 좌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할 수가 있느냐. 좌파 공동체 진짜 무섭다. 그러면서 이 친구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절대로 이 땅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거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젊으니까 다음 정권에도 만약에 좌파에서 대권을 잡으면 자기는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기자 노릇 다 그만두고 저기 뭐 이 조용한 나라 가갖고 뭐 세탁소를 하든지 뭐 택배를 하든지 한국 음식점을 하든지 돈이 없어갖고 그건 힘들겠지만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전도 유망한 젊은 저널리스트가 이 땅을 떠나서 세탁소를 하겠다, 택배를 하겠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어저께 이제 그 정경심과 조국의 문제점, 이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검찰은 정경심의 범행 동기가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의 변호인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강남에 건물 사는 거는 정 교수가 상속받은 강북 건물의 지분이 8억 원 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에 건물을 사기가 힘들어서 조범동 씨가 고수익 조건을 건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거다.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겁니까? 남편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어기는 건데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8억 원이라서 강남 건물을 못 사가지고 고수익 펀드에 들어간 거다.
이거 자체가 정경심의 범행입니다. 그리고 정경심이 스스로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야, 제가 좌파 변호사들을 보면은 이 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옳고 틀리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진영이면은 무조건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궤변으로 변론을 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만약에 이 김칠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변론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나라 재판부도 그 명이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검찰이 하나를 더 터뜨렸어요. 정말 웃기네 하다가 코링크 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BIP가 나왔다. 정경식 교수와 방금 통화를 했는데 BIP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인 웰스 CNC에 대한 관료 자료를 빨리 보내달라고 닥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한테 말하자면은 코링크의 웰스 CNS에다가 말하자면은 투자를 했다는 거,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거, 이 자료를 BIP에도 보내줘야 된다. 문재인한테도 보내줘야 된다. 하는 건 뭐냐? 문재인이 말하자면은 그걸 알고서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의 탄핵 이유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사모펀드의 마누라가 한 것 자체로서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어긋납니다. 뭐 공정하고 바른사, 이제는 문재인의 뭐 취임사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것도 못 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 청문회에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기망했다. 아주 기망했다는 건 물론 우리가 재판장에서나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냥 속이고 사기쳤다. 이거보다는 좀 한 수 위인,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진짜 나쁜 짓을 아주 작심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국민한테도 이렇게 내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검찰은요,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수사를 알차게 빠짐없이 치밀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검찰은 또 맛백이라고 이 조국이 그 옛날에 조족조,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만 대장경을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로 띄었답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에서는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 막 항의를 하면서 왜 관계없는 걸로 망신을 주느냐? 저거는 검찰이 쓸데없는 거를 막 띄우는 거다. 왜 망신을 주느냐 하면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신인 줄은 아나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가 성인군자인 척하고 위선적으로 쓴 그 수많은 트윗, 그 수많은 페북글, 이게 망신인 줄은 아나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아주 괜찮은 자리를 꿰어찬 김미경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김미경은요, 조국의 말하자면 수족으로서 조국이 청문회를 할 때 최고의 측근 참모라서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고 일종의 디펜스, 방어 자료를 다 말하자면 마련했던, 제가 알아보니까 꽤 이렇게 똘똘한 이제 여자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좌파인 거죠. 근데 이 김미경이가 쓴 말하자면 진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김미경이도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정말 나는 사모펀드 모른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시읒자도 모르기 때문에, 왜 기자 간담회 할 때 그랬잖아요. 저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그 뻔뻔한 얼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김미경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경이는 사모펀드 자체가 없었다고. 조국은 우리 조국님
우리 조국님은 절대로 사모펀드 같이 자본주의에, 천민 자본주의에 한탕치기 이런 투자는 안 하실 거야. 물론 정경심 교수님, 사랑하는 정경심 교수님도 그렇겠지. 이 김미경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검찰이 쫙 펼쳐놓은 거를 쫙 보니까 사모펀드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사모펀드의 운영 수법이 차명에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자본을 내고 그 또 빼먹고 이자까지 빼먹고,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나쁜 짓을 오로지 돈이면은 다 했다는 거. 이걸 김미경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미경의 진술서라는 것은 조국에게 아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김미경, 나도 몰랐다. 물론 그 진술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는 썼습니다. 그러나 조국도 나에게 사모펀드가 운용을 했고, 여기에 우리 마누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했고, 우리 자식들도 6천만 원씩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 약정을 거의 60억 원을 얘기했고, 다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은 이걸 보면서 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눈앞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바로 코앞에서 온갖 심부름은 다 시키고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김미경한테는 비밀로 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차마 조국도 옛날에 조족조도 있고 조만 대장경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 그 신처럼 순결 무결한 조국으로, 정의의 조국으로 보는 김미경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를 저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김미경을 계속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가면을 써야지. 쟤를 속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자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조국이 어떤 심경으로 자기의 모든 굳은, 말하자면은 심부름부터 시작해갖고 논리 구조라든가 자료 찾고 정말 온갖 애가 닳듯이 최선을 다하는, 진이 빠지게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한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조국이 말하자면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조국이 아니면 김미경을 더 써먹기 위해서는 김미경까지도 속이는 게 나한테 이익이어서,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경심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김미경이 김미경도 바보는 아니겠죠. 응? 그러니까 한 번 속았는데 내가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에서 나도 몰랐다, 조국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진술서를 낸 겁니다. 아마도 아직도 조국 빠였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막 했겠죠. 억울하고 지나쳤고 가족의 프라이버시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김미경의 진술서의 핵심은 나는 몰랐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조국이 나를 속였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영심님 말씀대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거짓과 위선으로 속인 거죠. 그래서 기망조국입니다. 기망조국. 문재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대깨문들, 족바들, 달좀들 다 속이고, 그 중에는 김미경 변호사라는 사람도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을 속여먹는 거, 기망조국. 그야말로 조국이라는 이름까지도 속여먹은 게 이 인간조국,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조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문정권의 인질로 총알바지 하고 있으니, 글쎄요, 문정권은 아마 조국에 대해서는 이제 총알바지로서도 용도가 이거 폐기돼야 되는데 그 입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김미경이처럼 조국도 나도 속았다, 문재인한테 속았다, 문재인이 나를 기망했다, 이러면서 다 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정수기와 준용이와 다혜에 대해서 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 문재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국내에서 23명이 말하자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은요, 56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8,000명,
즉 3만 명이 확진자로 돼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또 이번에 마지막 확진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확진자는 동남아를 거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허베이성만 막아갖고는 얘기가 안 되고, 미국처럼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다 막아야 되고, 동남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뚫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정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서 안전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뚫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이 어저께 성동구청에 가갖고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박원순이하고 쳤죠. 그러면서 박원순이한테 메르스 때 경험도 했는데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박원순이한테 칭찬해 달라고 칭찬을 구걸하는 코스프레 쇼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박원순이가 뭐라고 했냐. 메르스 때의 경험과 학습의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요, 대깨문 카페라든가 달종 카페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좌표를 찍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직스러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메르스 때보다 이분은 잘하는 거 아니냐. 자,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뇌가 없어지는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지금 이 대깨문들이라든가 달좀들이 하는 걸 보면은 게 정말 광신도들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여비서하고 놀러 갔는데 공금을 써가지고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이제 그 목전에서 잘린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요즘 들어서 마구마구 이제 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 총선에 나오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너무 불안해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망쳐진다. 이러면서 나와서 막 문재인을 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진짜 이 프리버드님 말씀대로 이거 진짜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아주 재밌는 컬럼이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중앙일보가 제가 보기에는 컬럼을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JTBC는 완전 저쪽인데 중앙일보도 뭐 그렇죠. 이번에 강민석이라고 그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경향신문 기자였고 또 노무현에 대해서 글도 많이 썼고 완전 친노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핀셋처럼 싹 이렇게 뽑아가는 건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정재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아주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 이정재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이 대깨문하고 좌좀들한테는 기레기, 쓰레기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아픈 말을 쓰는데, 오늘 뭐라고 했느냐? 아주 점잖게 썼어요. 뭐라고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 중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막 4월 이전에 막 와달라고 왜 매달리냐. 네가 가라 베이징, 문재인이 가라 베이징, 이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징만 가면은 효과가 없다. 이 노무현도 그때 아주 사스 심할 때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노무현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베이징 가지 말고 이왕이면 우한을 가라. 그래서 우한을 방문해가지고 뭐 완치가 됐다고 하는 환자들, 뭐 지금 앓고 있는 환자하고 껴안으라고는 할 수 없고, 완치된 우한 환자들, 우한 폐렴 환자들하고 껴안고, 그 다음에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한 시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즉 시진핑 당하는 총선용이라는 이 비난을 벗을 수도 있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며 중국인들에게도 감동을 2배로 선사할 것이다.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 바로 이런 진정성,
이인영이가 말한 그 진정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몸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장의 마스크보다도 100배, 1000배, 300만 배의 효과가 클 것이다.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중국만 챙긴다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 그냥 앞으로 마스크 보내주지 말고 한번 우한을 뛰라는 거죠. 문재인 네가 가라 우한. 이게 이제 이정재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최고로 중요하다. 원래 좌파들이요, 여러분. 진정성 이런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왕이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우한 폐렴 완치 환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스크를 쓴 중국의 서민들과 혼밥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다. 소혜, 손만 잘 씻으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문재인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국 의료진들과 만날 때처럼 마스크를 쓴 채 악수도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왜? 손만 잘 씻으면 되는데 이 악수도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이정재 기자가 아주 재밌는 컬럼을 썼습니다. 요즘 제가 신문도 참 볼맛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 유일하게 볼만한 컬럼이었습니다.